2013년도 올해 10월 11일에 어떤 단체,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란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 단체 실무자 책임 간의 정책 협의체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농아인 협회, 뇌병변 인권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문화협회, 장애인 부모회, 이렇게 지적장애인협회, 이렇게 여러 장애 유형의 단체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성명서를 냈는데 성명서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장애인연금법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장애인 공약 중 하나로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액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열악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과 안정을 도모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낮은 급여액과 제한된 대상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연금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건데 한 달에 20만 원을 정해놓은 거죠. 장애인들은 그것도 소득이 적은 장애인에 한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런 장애인에 한해서 한 달에 20만 원을 정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됐다가 이제는 연금이라는 제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연금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의미는 생활 안정, 수당보다 연금이 권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바꾼 건데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근사하게 바꾼 거죠. 네, 우주아빠님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냥 닉네임을 소감적으로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7.8%에 불과하고 고용률도 16.3%로 나타나서 전체 국민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와 비교를 해도 그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장애인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연금법은 매우 우려스럽다. 바로 연금의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의 수준과 동일한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다. 기초연금은 그 대상을 전체 노인 중에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반면에 장애인 연금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부인 중증 장애인에게만 한정지어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 연금의 대상은 전체 장애인의 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과 노인이 상황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선정 기준액 또한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장애인연금은 출발이 기초노령연금과 상당 부분 연동이 되어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상 확대도 그 틀 속에 갇혀서 제도가 운영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인은 분명 노인과 여러 상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같은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이번 개정안의 여러 쟁점 사안 중에서도 연금의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전체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냥 복지가 필요한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이렇게 다 같이 분류를 하는데 각 그 분야별로 유형별로 다 다른 형편을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괄적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연금이 현실화가 되려면 좀 더 정확한 기준과 현실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지아빠님 신청곡 해주셨네요. 신청곡 듣고 다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정보 하나 이렇게 공유할게요.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보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 발생 시에 급하게 대처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재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서 장애 유형별로 이 매뉴얼을 보시고 좀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비장애인분들도 이런 거 알아두셨다가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나 어떤 정보를 주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24일 국립대학원 재활연구소 연구관과 함께 연구과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보고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공표했다.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은 장애 유형이 매우 많은 반면에 장애인 안전 관련 기초자료나 유형별로 효과적인 재난 대응 대책 매뉴얼은 많지 않다면서 장애인 안전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유형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맡기고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표된 지체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은 지체장애인 위주로 제작이 됐고, 활동보조와 보호자 및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작이 되었다. 장애 유형은 소아마비, 근육병, 편마비, 중하부, 최상부, 흉수, 요수 등 6가지 지체장애에 뇌병변 장애를 추가해서 분류하고 있고, 각 유형별 주의사항 및 재난 유형별 대처 방안이 소개되었다. 이 매뉴얼은요,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전자책 누리집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지체장애인 재난위기 매뉴얼 www.서울.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좀 재난에 대한 예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